여러분, 혹시 공항에서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갑자기 모든 게 너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헬싱키 반타 공항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항 전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체크인 시간은 5분에서 1분으로 승객 이동 거리는 절반 이상 단축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승객들까지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들은 승객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 같아요. 오늘은 헬싱키 저널 기자 아멜리아와 함께 배려와 효율이 만들어낸 조용한 문화혁명의 현장을 목격해 보겠습니다. 저는 헬싱키 저널의 기자 아멜리아입니다. 그날 새벽 4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죠.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발신자가 헬싱키 반타 공항 운영 총괄 루오토였습니다. 아멜리아, 지금 당장 공항으로 와야 해요. 루오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변하고 있어요. 단순한 항공 이슈가 아닙니다. 저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났죠.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루오토 같은 베테랑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승객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해킹한 것처럼 효율적이에요.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테러일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 시스템의 오작동일까? 루오토가 말한 시스템의 변화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할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활기가 넘쳤어요. 루오토는 공항 관제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기 3번 게이트 쪽을 보세요. 루오토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수십 명의 승객들이 보였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정말 특이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제가 물었을 때 루오토는 손목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정확히 3주 전부터예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 뉴스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루오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아내야 해요. 우리 공항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기고 승객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할 장면이 얼마나 놀라울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승객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동양인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줄을 서는 모습부터가 달랐어요. 일반적인 승객들은 서로 밀치고 새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확히 1.5m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카운터 세 번째 줄이 가장 빨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동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가까이 다가갔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니 한국어였어요.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체크인 마감까지 47분 남았으니까 지금 이동하면 딱 맞을 거야. 정말 신기했던 건 체크인 과정이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여권 찾고 티켓 출력하고 짐무게 제고하면서 평균 5분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인들은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딱 1분 만에 체크인을 끝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발, 벨트, 노트북을 미리 분리해서 준비했고 액체류도 규정에 맞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보안 요원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죠.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 업무가 정말 수월해졌어. 면세점에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쇼핑을 하면서도 매장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물건을 구경한 후엔 반드시 원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고 계산할 때도 카드와 여권을 미리 준비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습관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탑승 게이트 근처에서 저는 한국인 관광객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5분 정도만 가능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피네어 승무원 라운지에서 만난 안나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5년차 베테랑 승무원이었는데 요즘 한국 노선만 배정받으려고 한다더군요. 처음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죠. 이들과 함께하는 비행이 가장 편하네요. 안나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자신의 좌석을 정확히 찾아가서 앉았어요. 다른 승객들처럼 좌석 번호를 확인하느라 통로를 막거나 짐칸을 뒤지는 일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기내 서비스 시간도 훨씬 단축됐어요. 안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메뉴를 물어보면 이미 결정해서 답하거든요. 고민하거나 동료와 상의하는 시간이 없어요. 더 인상적인 건 식사 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객들은 쓰레기를 그냥 두고 내리잖아요.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휴지 한 장까지 정리해서 승무원에게 건네준다고 하더군요. 안나는 특이한 에피소드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난기류로 기내가 흔들렸을 때 다른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승객들은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보면서요. 제가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들 덕분에 다른 승객들도 변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안나의 동료인 마르쿠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노선 비행 후에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보통 장거리 비행 후엔 온몸이 뻐근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선만큼은 예외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안나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승객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 같아요.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피네어 내부 데이터를 보니 한국 노선의 승무원 만족도가 다른 노선보다 30%나 높았어요. 승객 컴플레인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요. 안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도 한국인들처럼 행동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비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안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공항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공항 면세점가에서 만난 명품 편집숍 매니저 마르쿠는 정말 흥미로운 물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장의 메모지였어요. 이걸 보세요. 마르쿠가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 고객이 어제 남기고 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쇼핑 목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그 메모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쇼핑 리스트가 아니라 완벽한 분석 보고서였거든요. 상단에는 유로와 한국 원화의 실시간 환율이 적혀 있었고 각 브랜드별 본국 가격과 핀란드 가격이 비교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마르쿠가 메모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샤넬 가방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파리 본점, 로마 공항, 그리고 우리 매장 가격을 모두 조사해놨어요. 심지어 세금 환급률까지 계산해서 최종 가격을 적었더라고요. 메모지 아래쪽에는 더 세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 목적, 선물 받을 사람, 배송 일정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오후 2시 30분 구매 예정, 카드 결제, 영수증 보관함에 넣을 것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처음 이런 고객들이 왔을 때는 좀 경계했어요. 마르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전문 바이어나 리셀러가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들은 진짜 관광객이었고 단지 쇼핑을 할 때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오히려 이들이 우리 매장의 기준이 되었어요. 마르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한국인들처럼 미리 조사하고 와서 빠르게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났거든요. 마르쿠는 특히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인 고객 한 명이 명품 시계를 구매한 후 매장 직원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했다고 하더군요. 포장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 초콜릿을 먹고 정말 감동했어요. 마르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쇼핑 관계를 넘어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눴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매장의 한국인 고객 재방문율은 85%에 달했어요. 다른 국가 고객들의 평균 재방문율이 23%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였죠. 이제는 한국 고객이 오시면 저희가 더 설레요. 마르쿠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일이 즐거워지거든요. 저는 마르쿠와의 대화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헬싱키 시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헬싱키 항구 근처 카페에서 저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3명의 한국인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관광 가이드북을 꺼내더라고요. 실례합니다만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민준 씨가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온 IT 회사 직원들이에요. 김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워크케이션이라고 하죠.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던 건 그들의 일정표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 시간에 맞춰 화상회의와 업무 처리를 하고 오후에는 완전히 관광 모드로 전환하는 거였어요. 시차를 오히려 활용하는 거죠. 김민준 씨의 동료인 박서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오후일 때 여기는 오전이니까 한국 업무 시간에 맞춰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그들의 노트북 화면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업무용 캘린더와 관광 일정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관광지의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헬싱키 대성당은 지금 관광객이 많으니까 오후 4시에 가고 마켓 광장은 지금이 적당해요. 세 번째 멤버인 이다은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들의 워크케이션은 단순히 원격 근무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업무 효율성과 여행 만족도를 모두 높이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시스템이었죠. 처음엔 회사에서 걱정했어요.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면 집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관광할 수 있으니까요. 카페 사장인 헨리도 이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2시간 정도 일하고 정확히 12시에 나가세요. 시간관념이 정말 철저해요. 박서연 씨는 워크케이션의 또 다른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여행 경비도 절약되고 더 깊이 있는 여행이 가능해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체험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이들은 헬싱키에서 일주일을 머물 예정이었는데 매일 다른 지역을 체계적으로 탐방하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심지어 날씨 예보까지 고려해서 실내 활동과 야외 활동을 적절히 배분해놨더군요. 일도 효율적으로, 여행도 풍부하게 즐기고 싶어서요. 이다은 씨의 말에서 이들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카페에서 나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여행 스타일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루오토는 저를 공항 관제실로 불러서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들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데이터는 절대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어요. 루오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이 의미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화면에는 승객들의 평균 이동 거리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일반 관광객들은 체크인 카운터부터 탑승 게이트까지 평균 2.5km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은 평균 1.1km만 걸었더군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제가 물었을 때 루오토는 다른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최적의 경로를 미리 계산해서 움직여요. 불필요한 우회나 되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더 놀라운 건 체류 시간이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공항에서 평균 2시간 20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인들은 1시간 30분만 머물렀어요. 그런데도 쇼핑이나 식사는 충분히 즐겼다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전체 승객의 이동 효율성이 15% 향상됐어요. 루오토가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늘어날수록 공항 전체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승객 대기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평균 12분에서 8분으로 면세점 계산 대기 시간도 7분에서 4분으로 단축됐어요. 이들이 만든 변화는 공항 운영에 혁신을 가져왔어요. 루오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공항 곳곳에서 정말 감동적인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새로 생긴 한국어 안내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같은 한국어 인사말이 핀란드어, 영어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죠. 정보 데스크 직원 엘리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 손님들이 오시면 한국어로 인사하려고요. 면세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고객들이 자주 찾는 상품들을 입구 근처로 배치하고 동선을 고려해서 매장 레이아웃을 개선했다고 하더군요. 매니저 마르쿠스는 한국 고객들의 쇼핑 패턴을 분석해서 다른 고객들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나라 승객들의 변화였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독일인 관광객이 한국인들처럼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들고 있는 모습을 봤죠. 프랑스인 가족은 한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짐을 정리해서 보안 검색을 빠르게 통과했어요. 승무원 라운지에서 만난 피네어 팀장 마틴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노선 승객들도 한국 노선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기내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좌석을 깔끔하게 사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났거든요. 공항 청소팀장 안티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이 지나간 자리는 정말 깨끗해요. 다른 승객들도 그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죠.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주문할 때 미리 메뉴를 정하고 식사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손님들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레스토랑 매니저는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핀란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한국 사람들처럼 줄 서자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맞아,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라고 답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을 걷는 매뉴얼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죠. 헬싱키 저널 편집실로 돌아온 저는 편집장 토마스 앞에서 이번 취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발견한 내용들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헬싱키 공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수집한 데이터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동거리 56% 단축, 체류 시간 36% 감소, 전체 승객 대기 시간 30% 개선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편집장 토마스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캠페인이나 교육을 받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배려와 효율의 문화가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문화 전파 방식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방식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공항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저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승무원, 면세점 직원, 보안요원, 청소팀까지 모든 부서에서 업무가 수월해졌다고 증언했거든요. 토마스 편집장은 특히 워크케이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하면서도 둘 다 완벽하게 해내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에요. 문화는 강요가 아니라 존경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군요. 토마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변화가 때로는 큰 혁신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조용한 문화혁명입니다. 이 기사는 일면에 실어야겠어요. 저는 그 순간 또 다른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편집장님, 후속 취재를 제안하고 싶어요. 부다페스트와 오슬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토마스가 즉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울도 가보세요. 이 모든 문화의 출발점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나 강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작은 배려와 철저한 준비가 만든 변화. 문화는 강요가 아니라 존중으로 퍼지는 법이죠.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공유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눈부신 감동이었습니다.